핫3, 정말 핫한 3인방. 자, 윤석열 전 총장,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20대 지지연설자 논란 하나하나씩 오늘 재보선의 변수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핫3은 윤석열 전 총장인데 오늘 윤 전 총장이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친이 있는 곳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사전투표, 사퇴 후 첫 공개 행보가 바로 사전투표를 하는 것도 흥미로운데, 자, 오늘 오전 부친을 모시고 서대문구에서 사전투표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뒤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자, 지난 29일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어떤 반격의 출발점이다.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선거가 다시 치르게 됐다. 최근 선관위가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것을 막았는데 사실은 윤 전 총장이 그보다 앞서서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선거,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치러진 선거, 막대한 세금이 들여진 선거다. 과연 오늘도 이런 메시지를 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재명 기자, 사퇴 후에 첫 공개 행보인데 윤 전 총장으로서 만약에 대권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퇴 후에 어떤 행보를 첫 행보로 할지를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바로 오늘 사전투표, 이제 잠시 후 사전투표, 서대문구, 부친이 사시는 곳, 어떤 의미인가요? 한 11시쯤에, 오전 11시에 지금 한 사전투표라고 걸 알려주고 있는데, 사전투표 자체가 본인이 지금 이미, 조금 전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봤지만, 이 선거를 규정했죠. 어떻게 규정했냐면, 전임 시장들이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치르게 됐다. 이번 선거의 규정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그리고 나서 문제 얘기를 다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여권이겠죠. 여권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걸 주문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결국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을 삼아야 된다. 야, 이 반격의 출발점. 너무나 명명백백한 정치적 메시지죠. 누가 읽더라도 이것은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명백한 그런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투표라는 건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어떤 실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시에 이제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아마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텐데, 아마 이 지금 조선일보 인터뷰의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이번 선거의 의미,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선거라는 게 가장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첫 공개 행보를 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선언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생각을 이제 밝히는 시간까지 갖는 게 굉장히 4, 5월 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이잖아요. 이 윤 총장의 방금 보셨던 메시지는 일종의 투표 동료 메시지인데, 이 기자께서 보시기에 이게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시는데, 단순한 투표 동료 메시지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건 단순한 투표 동료 메시지가 아니죠. 이 선거를 규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이 아직 정치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야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이 선거 자체가 여권의 문제로 인해서 출발한 선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바뀌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는 바꿀 수 있다라고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다음 대선 행보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본인의 출마도 역시 여권이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바로잡는, 그것이 이제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표현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로잡는데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투표 동료의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김병민 비대위원이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아버지,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와 함께 아버지 모시고 함께 사전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서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던 101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
김영석 교수도 아버지, 부친의 동료 교수이자 선배 교수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한다. 자, 요것 또한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본투표를 하게 되면은 서초구에 있는 자택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기 그렇군요.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자유롭게 거주가 아무 데서나 투표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부친과 함께 투표장에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언론의 모든 관심은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와 함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여기서 같이 어떤 장면에 투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윤기중 명예교수는 경제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과도 많은 관계들이 있는 상태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만약에 이와 같은 부친의 모습들이 노출되게 되면서 이후에 대권 행보 속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 부친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 그리고 윤 총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많은 이미지는 검찰총장으로 보여줬던 공정과 정의 그런 올곧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권 주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여러 가지 켜켜이 쌓여있는 경제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번 사전투표에 윤석열 총장이 내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결국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젊은 층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그 젊은 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재 여권의 많은 지지에 힘을 실었던 인사들이지만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되고 있는 길을 바로잡자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의 결과에서도 아마 이번 만약 개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젊은 층들 혹시 사전투표 투표하는 사람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다목적 포석을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사전투표에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아버지를 모시고 투표한다. 요것도 사실은 약간 뭐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요? 언론적으로 보면은 박영선 후보가 오늘 투표를 했는데 전체적인 그 언론의 포커싱이 윤석열에게 맞춰졌을 때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사전투표한 의미 자체가 상당히 파묻힐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것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충청 표심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실 충청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서울 지역에 있는 호남, 영남, 충청 굉장히 큰 포션 중에 하나가 충청인데 결국 바로 밑에가 되는 지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실제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궁금한 것은 윤석열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 관심을 자기한테 더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아버지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이거든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기획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총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투표를 하는 모습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전 총장이 모습이 공개될 때마다 사실은 저 잠바, 점퍼, 외투, 저 뭐 경량 점퍼라고 해야 할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뭐 마트 갈 때도, 개 산책할 때도, 부인 사무실 갈 때도, 투표할 때도 계속 저 점퍼. 혹시 오늘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진짜 저거밖에 없다라는 주장부터 저게 뭔가 어떤 전략이다, 메시지다, 뭐 이런 관측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는 것 같아요. 편하니까. 이제 다 군대 생활을 해보셨지만 예. 저런 비슷한 거 내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게 그 가볍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소박하고 털털하다.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냥 별 큰 생각 없이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혹시 저거 입고 온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이제 기자들 쭉 있고 한데 저 사진은 자기가 이제 그 카메라의 피사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찍힌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작 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모시고 가는데 저런 식으로 복장을 입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